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고민을 제가 속 시원하게 또 풀어드리고 할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방송에 참여하셔서 이 고민에 대한 상담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아래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자,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대부분 다 아마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좀 일찍 전화 주시면 상담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늦게 주시는 분들이 상담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마 지금 이 방송 시작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들 상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자, 유튜브에 이 검색을 하세요. 이데일리 TV라고.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집계를 할 거고요. 상담 받는 동안에 저희가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0.4%가량 올라와 있고 코스닥 지수 현재 0.5%가량 올라와 있네요. 양시장 모두 아침에 올라갔던 이 폭을 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강하다가 눌렸거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건데 양시장 모두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래 들어서 미국 증시 분위기를 보면요. 약간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올라갑니다.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여전히 1월 초 하락을 제대로 메워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면 굉장히 왜 한국 증시만 못 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국내의 어떤 이제 개별적인 문제들이 또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 증시 올려주는 그런 종목들 대부분 기술주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지난해도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라든지 이 AI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또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특징주들을 보면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반면 코스피 지수 시장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AI 대표 기업이었죠. 이 기업이 지난해까지 잘 올라가다가 올 초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반등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좀 주가가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의 힘이 미국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대북 리스크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국내에 이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어떤 도발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북한에서의 도발 자체가 이 전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든 말든 우리는 학교 갈 거 학교 가고 또 출근할 것도 출근 다 하고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국의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또는 러시아의 관계라든지 뭐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런 관계처럼 굉장히 위험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전쟁은 또 날 수 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도 굉장히 좀 거세졌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반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서로 충돌을 지금 이제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금을 투자했다가 결국 전쟁이 발생하면 회수를 못 하거든요. 그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주가의 힘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과거부터 그랬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장의 분위기를 잠깐 체크해 보면요. 근래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런 이제 대북 리스크라든지 또는 이제 그 외에 어떤 이제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도 매도했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외국인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가 52억 원 정도밖에 잡히진 않아요. 하지만 현물 쪽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쪽도 역시 매수가 살짝 들어오고 있는 건 국내 증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인 힘은 약하지만 국내 증시 역시 미국 증시만 홀로 가고 국내 증시는 여전히 맨날 뒤처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대한 이제 하락까지 좀 멈췄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힘이 어느 순간에 좀 힘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번 주가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하락을 좀 멈추고 이 반등을 주는 장,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눌려 있긴 하지만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 자체는 여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가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을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전화번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저 TJ CCV 종목이고, 네. 매수가는 5,910원에 퍼센트. 9,900, 5,900. 5,910원이요. 네. 그렇군요. 이 종목은 그 올해 초에 사셨나요? 아니면 그 전에 사셨던 거예요?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사셨어요? 네. 하필이면 좀 떨어졌네요, 또 여기서. 네. 일단 올 초의 분위기까지 흐름을 보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요. 방금 전에도 삼성전자 주가 잠깐 화면을 보여드렸죠. 네. 삼성전자도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올 초부터 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CJ CGV 역시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그 부실, 손실 이런 것들을 다 덜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시청자분도 그 전에는 좀 관망을 하다가 아마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타이밍이 좀 올 초에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종목도 버티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CJ CGV는 아마 최근에 그 보고서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CGV, 그죠? 거기서 나온 이제 보고서들을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냐면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들, 기대감들이 이제 보고서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죠? 그 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 이제 보고서들만 있었는데 그렇다는 건 이제 CJ CGV도 지난해가 이제 실적의 최저점 그리고 그 재무적인 불안감들을 지난해 이제 털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해보다는 좀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5,910원에 매수하셨으면 아마 이제 그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좀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좀 더 크게 한번 내볼까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혹시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죠? 제가 보면 딱 보여요. 비중도 그렇고 지금 전화 주신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 딱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또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이게 좀 보여져 이제 생각이 들어서 자 일단은 이 기업은 오늘 종가 부근까지 오늘 양봉이죠. 그죠? 네. 오늘 이제 3시 한 10분 넘어갈 때까지 현재 그 양봉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 오늘 종가 부근에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 이제 비중은 또 올라가되 단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실적 이제 수익 회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 종목은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사실 너무 높은 목표 주가를 세우고 계속 가다 보면 좀 지칠 수가 있어서 일단은 1차 목표 주가는 6,500원 정도까지 한번 잡아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500원 왔을 때 이게 시간이 조금 이제 주가도 힘이 그렇게 좀 세진 않네? 만약에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럼 뭐 그때 정리하고 가면 되죠. 다른 종목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6,500원. 만약 그때까지 힘이 좀 좋고 되게 잘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거기서 목표 주가 조금 더 올려서 7,000원 이상까지 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중은 네. 네. 비중 5%죠. 지금 5% 지금 갖고 있잖아요. 추가 네, 매수한다면 5%. 5% 정도 추가 매수 더한다. 이렇게 해서 총 10% 넘지 마세요. 아,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수산중공업입니다. 수산중공. 어떤 종목이요? 수산중공업. 아, 수산중공업이요? 예, 예. 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2,700원에 네. 대충 한 30% 정도 됩니다. 2,700원에 한 30% 정도가 네. 되시는군요. 이 종목이 오래되신 거네요? 예, 거의 7개월 지금 됐죠. 그때 혹시 그 매수를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많은 이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 기업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군요. 네. 그죠? 결국은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가 좀 진행돼야 그래야 이제 회사도 좀 좋아져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쩌면은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주가가 이제 같이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수산중공업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22,700원인가요? 이 정도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매수하셨을 때 아마 요 시기였을 것 같아요. 네, 네. 지켜주는 거 보고. 그래서 이 기업도 이게 저점을 좀 잡았구나. 왜냐면 예전에도 이 가격대에서 저점을 잡았던 적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셨을 텐데, 이 사고 나서 이제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주가가.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2,060원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사를 그 당시에 2,700원에 이제 아마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이제 내년도의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좀 하면서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거라는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이걸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혹시 근데 그 당시에 매수하실 때 한 번에 30%를 다 매수하셨나요? 혹시? 예, 사고 나서 네. 장중에 수익도 좀 났었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끌고, 많은 분들이 끌고 가도 된다 이래가지고 있다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좀 있으니까 삼자 유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삼자 배정 유상증자. 그죠? 예, 200만, 맞아요. 200억. 그때 당시에 잠깐 올랐고, 예. 예, 그래서, 이거 또 다 호재를 하는 거예요. 회사 200억이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이게 삼자 배정 네. 유상증자는 호재는 맞죠. 왜냐면 네. 일반 유상증자는 아니었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건 이제 그 제3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일반 주주한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분위기를 사실 좀 타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죠. 그런 분위기를 좀 네. 타야 되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주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그죠? 시장도 빠졌고 이 기업도 이제 역시 올 초에 주가를 보면은 사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덜 빠진 거예요. 이 종목이. 1월 달에 보면은 이제 시장은 다 이렇게 내려와서 종목들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1월 달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는 건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제가 만약에 비중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 앞에서 한 5% 정도 사셨던 분 상담 받으셨잖아요. 네, 만약 그 정도의 비중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 좀 주고 뭔가 거래가 좀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그렇게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비중이 30%라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하기는 어려워요. 이 종목에. 왜냐면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차피 7개월 기다렸고 네. 이 회사가 재무가 배당도 매년 나오고 네. 그래도 실적도 매년 좋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길게? 전문가님 말씀대로 네. 지금 바닥이라면 네. 유정까지 해가지고 돈이 들어 호재라면 네. 지금 비록 30점 굉장히 높지만 어차피 기다릴 거 20%서 타버리면 안 될까? 아유,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추가로 이제 기업이 재무 상태도 이제 나쁘지 않아요. 괜찮고 한 건 이제 맞는데, 네. 근데 이 회사 하나만의 제가 진짜 목을 메고 갈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주가의 반등이 나온다면 다른 기업들보다는 사실 좀 늦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미리 해버리면 시장이 올라가면 이제 반등 줄 때 다른 종목들은 막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여전히 이 2,000원에서 2,200원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눌렸다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추가 매수는 30% 비중에서 더하는 건 이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했다는 건 이제 지난해 삼자배중 유상증자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지나버린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수산중공업은 지금은 이제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 매수는 없이요. 나중에 2,400원 가격이 오면 이 종목은 지금 거래도 사실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관심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흔들 수 있어요. 나중에 2,400원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이건 이제 그 원금 회복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400원 왔을 때 다시 한 번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예,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빠지고, 예. 네. 네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네. 예, 저는 호텔 신라를 네. 65,100원에 15%를 샀는데요. 네. 지금 오늘은 1등하는 것 같은데 전방이 어떨는지 아, 그래요. 궁금합니다. 네. 아, 너무 좀 답답했죠. 종목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제 매수했을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다고. 이제 그때도 싸기 때문에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을 보니까.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 이제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보고 있는 주가가 호텔신라예요. 네. 1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예.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예. 제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 지금 코스피 지수거든요. 네. 그죠? 1월 달에 지금 여기고요. 1월부터 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예.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오려고 해요. 주가가 예.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1월 달에 이제 하락장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예. 너무나 깊게 주가의 조정을 줬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같이 좀 흘러내렸어요. 이걸 피할 수 있었던 기업들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예. 중요한 건 이제 지금 하락이 잡히고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65,1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는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목표 아닌가요? 맞습니다. 65,100원보다 위에서 팔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예. 그때 기다려서 팔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어쨌든 이 종목을 만약에 본전에 왔을 때 판다면 팔고 나서 또 다른 종목을 사실 거예요. 그치? 예. 그쵸?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는 67,0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저는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 예.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어제 중국에서도 이제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예. 근데 중국도 예. 지금 굉장히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예. 중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부분 이제 수출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무역 수지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많이 내고 하니까 가격이 이제 자체가 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금리를 전반적으로 좀 내리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예. 아시죠? 네, 그렇게 된다면 예. 미국이라든지 해외의 경제가 살아나면 수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자체가 이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호재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7,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확실하게 수익 내고 나오셔도 괜찮고 아니면 67,000원 왔을 때 절반 정도 팔고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제가 돈이 조금 있으니까 추가 매수까지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추가를 하면 이 회사는 괜찮는지 그거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 돈이 근데 예. 조금 더 있으시다고 하면 추가 네. 매수가 사실 가능하긴 한데 네. 많이 사실 생각이세요? 얼마나 더? 아니에 크게 많이는 안 한 사도 5% 정도, 네네 5%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네. 10% 이상 넘어가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5% 정도 예. 해서 이제 비중이 지금 15%니까 20% 정도 맞춰서 가시는 것도 예. 괜찮으니까요. 예. 이거는 이제 오늘 장 끝날 때 주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끝날 때 돼갖고, 예. 네, 제가 그렇지. 사실은 어제 들어가려고 했더랬는데. 아, 어제보다 오늘 좀 올라서 어제 들어갈 거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들죠. 아, 예, 근데 장이 안 그런 거 좋아가지고, 예.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 예. 네. 그럼 네, 이렇게 주가 오늘 종가 보고 한 5% 정도 들어가도 가능하다, 그지? 네, 가능합니다. 네. 아, 이렇게 예,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3,780원에 네. 20% 됩니다. 13,780원에 20%요? 예, 예. 자, 지금 이 종목도 이제 최근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좀 됐네요. 오늘 좀 됐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그 당시에만 해도 아마 네. 추천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예. 그렇죠. 그때 당시 조금 그때 경기 그거 뭐 2차 전지 그걸로 네. 좀 시세가 저기 할 때 네. 조금 아래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이래 하면서 수익을 한번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만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한꺼번에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뭐 오를 사이가 없이 그냥 계속 한번 흘러내리고 이래서 그렇죠. 아이고 뭐 좀 2차 전지나 뭐 이런 거 좋아지면 따로 좀 좋아지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 안 그때는 좋아지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동성 하이텍보다도 전에는 한국카본이 나은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게 역전돼서 다른 회사의 문제가 지금 있나 뭔가 싶어서 되게 가지고 울분이 예. 막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좋아진다고 아니에요. 했고 이거 뭔가 지금 때 그렇진 얘기를 않습니다. 이것저것 좀 많이 알아보시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비교도 예. 많이 해봤고 예.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속도 좀 타고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싶기도 하고 예. 네, 예.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방송이 끝날 때까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 죄송하지만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사실 이 회사가 이제 LNG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뭐 네. 2차 전지 얘기가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야, 네, 그리고 지금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기업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죠. 지난해 일단 뭐 적자도 막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그죠? 네. 한 분기 이제 그 2분기에만 흑자 잠깐 냈고 그 전에 1분기나 이제 3분기에는 적자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네네. 이제 3분기에 적자가 났다는 건 4분기에도 적자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가는 실적에서 이제 실적을 떠나서 주가가 가버리면 결국은 실적을 다시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카본은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들 다 떠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이제 머물러 있었냐면 15,000원 고점이고 밑에 보면은 아래로 10,000원 정도 구간이에요. 이 정도에 네네. 지금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예전에도 이 가격은 떨어졌었던 가격이잖아요. 항상. 네네. 타이밍상 여기서 잡아갖고 지금 떨어지는 시점에서 잡으셨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000원 위쪽에서는 아무리 조금 더 이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되는 가격이라 네. 팔려면 진작 팔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떠나서 다른 종목 비교하지 마시고 그런 걸 떠나서 1월 달에 특히나 좀 흘러내렸죠. 이건 또 시장 네. 분위기를 탄 거니까. 네. 네. 반등 나오면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12,000원 정도 선에서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000원에 왔을 때 제가 상담을 받아야 된다면 12,000원 반등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 상담받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판단했을 때 이건 왜냐면 매수 가격 이제 회복하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지금은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12,000원 반등 이제 이 정도의 반등은 나와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격을 제시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힘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12,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상담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보유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손절은 그냥 하지 말고요. 지금 10,000원 위에서는 괜찮아요. 혹시나 10,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10,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다시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나 떨어진다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흐름 잘 잡히면
12,000원 왔을 때 그때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네. 이걸 지금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 파도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3,200원에 22%예요. 23,200원이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최근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이거? 그냥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지인이 한번 사라고 해가지고. 예. 아, 지인 추천이시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지금 그렇게 되게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냐면 이제 재료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관련 이제 이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네.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비 이제 설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 그리고 또 클라우드 이쪽이거든요. 결국은 AI 쪽이에요.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도 역시 이제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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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게 네. AI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죠? 자체적인 어떤 그 AI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는 제품. 그걸 바로 온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거기에서 또 핵심이 되는 게 클라우드라든지 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그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이제 주목을 또 받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파도가 바로 그쪽 관련주거든요. 아마 그 지인분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의 지금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현재로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4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4분기 네. 실적 발표되면서 주가가 막 흔들리죠. 네. 재료도 그 실적은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막 기업 주가 올라가고 하는 건 결국은 실적이에요. 최근에 TSMC 반도체 실적, 그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실적이 안 돼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파도는 지금 수익이죠. 네. 그쵸? 이거는 저는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수익이니까. 여기서 정리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니까 뭐 하한가도 막 예전에 떨어지고 막 했었잖아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하는데 좀 위험 요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익일 때 잘 챙겨두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 아쉬우면, 그러니까 22%죠. 한 2%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차라리. 정 2%만 아쉬우면 2%만 남겨두시고. 왜냐면 여기서 22%인데 주가 떨어져서 손실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네. 이도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음. 지금 뭐 지인분한테는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2%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전 정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강연의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모두 다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바로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또 대응 방법들. 이제 주가를 보니까 어느새 좀 저점을 잡고 좀 올라가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반등 시점에 어떤 식의 또 흐름이 나오게 될지, 어떤 종목들이 또는 어떤 업종이 움직임이 잡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깊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9시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9시부터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1시에서 3시까지 시간 동안에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장소는 부천입니다. 부천 원미 카페 검색하시면 아마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동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역시 오프라인 강연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궁금한 내용들 이제 현재 담아 두셨다가 토요일 날 저를 보고 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이죠. 속 시원하게 풀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략을 어떤 식으로 또 해가야지 올해 시장을 또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제가 또 그 부분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 온라인에서 먼저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유튜브도 상담 많이 주셨죠? 유튜브 종목 상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유튜브 종목입니다. MS 오토텍.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 5,700원이시고요. 그리고 15%네요. 5,700원에 15%. 역시 지금 주가를 보면은 지난해 한 8월쯤에 그 당시에 주가 수준에 있네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제 올 초에 좀 빠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약하다라는 거 좀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완성차 업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2%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올 초부터 해서 주가가 좀 하락폭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아직 뭔가 좀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는 아니고요. 올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죠.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도 그런 기대감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반응 시기가 좀 늦죠. 그렇다면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 어떨까요? 조금 더 늦어요. 그래서 MS 오토텍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일정 폭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반등을 주고 또 밀리고 하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이 5,700원이신데 사실 그 가격이 보통 이제 매도가 나오는 가격이에요. 일단 지금은 5,700원까지의 반등 여력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은 5,700원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이 가격대에서 5,700원 오면 그때 좀 보셔야 돼요. 역시 또 매도가 또 나오면 또 밀리겠죠. 그래서 매도 압박을 좀 많이 받는다, 좀 흔들린다 그러면 5,800원에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또 5,000원 아래죠. 5,000원 아래에 내려오면 그때 다시 사시는 것도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700원 목표 주가 그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텍이네요. 매수 가격이 34,400원이에요. 비중은 10%. 자, 34,400원. 지금 현재 매수 가격하고 차이는 많이 나진 않네요. 최근에 좀 올라왔으니까.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바텍은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뭐 실적도 사실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어떤 그 관심이죠. 아무래도 바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의료 쪽 관련 기업들이 움직여 주면서 같이 움직이는 습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바텍 이 회사도 지금은 회사도 실적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수급이죠. 수급이 아직은 좀 거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가 매수했을 때 또 눌렸다가 움직이면 좀 답답하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바로 올리긴 좀 어려워 보여서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3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세요. 그냥 끌고 가시고 지금 10%니까 나중에 38,000원까지 저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목표 주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고 추가 매수라고 하면 차라리 3만 원 아래 떨어지지 않으면 그 3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되 그 위에서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 매수한 가격이 4,500원에 비중은 1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4,5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15%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가 많이 없네요. 거래 대금이 그렇대요.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실적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 일단 이 회사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손절도 지금은 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회사는 3,500원 현재 주가가 3,500원대에 있잖아요. 3,000원 위에서는 흔들어도 저는 저점을 잡는 과정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물량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쌓여 있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한번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와야지 이런 경우는 이제 떨어져 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 시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고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4,000원 정도는 와야 그때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이걸 지금 팔고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4,000원 정도까지 보셨다가 4,000원에서 힘이 좀 있으면 저는 4,500원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4,000원까지 반등 줬을 때 결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4,000원 반등 시 힘이 있다면 그때 팔지 말고 4,5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4,000원 왔는데 이때도 역시 좀 흔들리는 게 좀 계속 좀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는 거래도 좀 별로 없고 좀 흔들림이 있다. 이러면 그때는 4,000원에서 그때 정리하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 종목은 4,000원 와서 그때 결정하시고 힘이 있다면 4,500원까지 보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위에서 3,000원 위쪽에서는 흔들어도 이거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노엔텍 봤고요. 자, 또 한 종목 더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SBS 종목이네요. 이 종목 정말 오랜만에 상담을 해보네요. 34,000원, 비중은 9%네요. 34,000원에 9% 비중. 이거 최근에 반등 시에 따라 붙으셨나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볼 때 지금 그 태양건설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 당시에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왜 이렇게 그 재료들을 따라가나요? 그리고 단타로 들어가셨으면 단타로 끝내야 돼요. 근데 단타로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안 팔고 혹시나 기다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차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SBS 이 회사를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실적을 보면은 순이익을 볼게요. 지난해 순이익이 640억이라고 하면 이미 2022년도에 이익의 거의 3분의 1 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하락해도 사실 뭐 당연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SBS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거래가 지금 지난번에 들어왔잖아요. 이 거래도 다 빠졌어요. 이미 단타 물량들 다 싹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에 이제 올라가기 전이죠. 주가는 한 23,000원. 이 선에서는 이제 주가가 좀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 위에서. 그래서 이때 올라갔던 것들은 다 싹 다 뺐기 때문에 지금은 23,000원 정도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 조금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재료가 이미 좀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28,000원 이 선에서 반등 나왔을 때 그때는 좀 결정을 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 반등 나오면 이때 역시 뭐 힘이 좀 강하다면 뭐 3만 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이때 왔을 때 힘이 좀 약하면 아마 매도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28,000원 왔는데 만약에 힘이 좀 약하다 그러면 나오시고 만약에 힘이 좀 여전히 좀 있다 그러면 3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황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오늘따라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을 받으시려고 또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인데요. 네, 이노베이션. 15%에 네. 17만 2천 원입니다.
17만 2천 원에 15%요. 네,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항당에서 전화드렸는데 이것을 네. 그냥 그대로 놔둘런지 네. 그다음에 현재 시세에 많이 빠져서 바닥이라고 하면 추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멘토님한테 여쭤봅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은 네.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주가가 한창 많이 올라갈 때는 이제 배터리 때문에 올라갔죠, 2차전지.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당시에 보면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SK이노베이션이 어떤 회사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배터리 회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은 기본적으로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정유회사잖아요. 네. 그죠? 기름을 우리가 SK 주유소에 넣잖아요. 그래서 네. SK이노베이션은 기본 사업이 이제 정유회사인 거고. 네. 그럼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의 사업이 어쨌든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정유회사,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2차전지 쪽이죠. 네.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떤지를 봐야 돼요. 지금 정유 쪽은 어떤가요? 정유 쪽은 지금 유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유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유가를 잠깐 보면요. 지난해에 배럴당 한 95달러 정도였거든요. 이건 이제 그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예요. 전 세계 네. 어떤 그 원유의 약간 그 기준이 되는 기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네. 자, 이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럴당 95달러에서 지금 74달러예요. 네. 많이 떨어졌죠. 네. 그 예전에 보니까 120달러까지 막 올라갔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하고 비교해 본다고 해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면 지금은 정유 쪽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쪽은 어떨까요? 2차전지 이쪽은 요즘에 대표주라고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요즘에 대장주 이제 최근에 대장주는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또 네. 그 양극재 관련주들 있죠.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 주가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은 뭐 에코프로 한번 잠깐 볼게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네. 떨어져 있어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 이 배터리 쪽이 사업이 네. 지금 예상보다 좀 이제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에코프로나 이제 뭐 이런 그 배터리 기업들도 이제 적자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양쪽 모두가 좀 약간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그렇기 때문이고. 그런데 이 회사는 기본적인 어떤 그 회사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네. 유가라는 것도 계속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 사업은 정유 쪽이고 정유 쪽이 지금 매출의 거의 대부분 다 정유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수익만 확보가 된다면 그러면 이 회사는 괜찮은 거고 그렇다면 저는 이 회사는 지금 이 정도의 가격까지 떨어졌다면 팔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제가 보는 기준은 12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이상 주가는 많이 떨어진 겁니다. 후반 매수가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추가 매수는 사실 떨어지는 순간에 추가 매수하는 이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반등을 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건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만약에 비중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만약에 비중을 뭐 5%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이 시점에 분할로 조금씩 담아가시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이미 15%를 한 번에 담으신 거고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을 해봐야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한 차례 정도만 추가 매수 시점을 잡아서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얼마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거 싸다고 얘기했죠? 12만 원, 그죠? 네, 12만 원 회복하면 아마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만 원 회복이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뭐 5%든 5% 정도든 추가 매수를 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때 네, 기합제를 보면은 그것이 그 작년 하반기만 해도 23만 원까지 가더만은 네, 거의 그 이합제는 그 유상증자 뭐 3조 몇천억 원, 1조 몇천억 원대로 계속 떨어져 보더라고요. 이미 시세가 이미 관심이 이미 다 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해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간 종목들을 봐요. 네. 예전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들이 막 움직였죠. 네. 그죠? 솔직히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또는 네.
이제 그 관련 종목들 대장주를 이런 종목들을 꼽았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아닌 새로운 종목들이 가버린 거잖아요. 네. 그죠? 이 시장의 네. 흐름은 계속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근데- 종목 12만 원 왔을 때 그때만 추가 매수만 잘 잡으시면 네. 그래도 17만 원대 가격은 손해 보고 나올 가격은 아니에요. 네, 그냥 잘 가져가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지금은. 하반기 때나 가면은 거의 하반기 전에 될 수도 있죠.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면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소비가 부족하다는 네. 거잖아요. 네.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소비가 또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럼 유가는 또 네.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만 따라주면 되고 일단 뭐 그 부분은 올해 소비가 좋아질 만한 뉴스들이 있으니까 네. 추가 매수 타이밍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요? 성호전자고요. 네, 1620원에 7%인데요. 성호전자. 예. 네, 1620원. 네, 말씀하세요. 예. 추가 매수 조금 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네, 여기 회사가 실적은 좀 괜찮은 것 같아갖고. 실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좀 내고 나오고 이제 예, 예.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는 별로 많이 나진 않아요. 예, 많이 나진 않는데 네, 이게 그죠. 7%니까 이제 한 7% 정도 좀 더해서 네. 좀 가져가 볼까 싶어서. 근데요, 저는 그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혹시 그 실제로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들으신 거예요?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니까 이제 네. 그 좀 좋아요? 회사가 실적이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회사가 2022년도에도 적자였고 2023년도에 보면 3분기에 일단 적자를 기록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1분기에도 1분기 흑자, 2분기 흑자 이걸 보면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오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예.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온 상황에서 실적이 좋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성호전자가 그러니까 네.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를 쓰죠. 증권사에서 보고서 쓰는데 거기에 나오는 실적들, 추정치들 있잖아요. 그거를 예,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기준이 증권사에서 쓴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좋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안 좋으면 어닝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어닝 쇼크 이제 만약에 증권사에서 그 보고서 쓰는 대로 실적이 나오면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이 말이 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틀리는 경우들이 거의 사실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거의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완벽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성호전자는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 이제 7% 정도면 적절해요. 이 정도 비중만 가져가세요. 더 이상 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은 이제 7% 가볍게 해서 1,650원 위쪽으로 반등 나오면 뭐 1,700원에서 1,650원 이 정도에서 단기로 그냥 정리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거래가 별로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9시죠? 제가 온라인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온라인 방송에서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